이 인터뷰는 서대문 구립도서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서대문구 마을기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6일 금요일이고 이신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소는 서대문 구립 이진화 기념도서관이고 면담 진행은 손동류가 하겠습니다. 이번 인터뷰의 영상과 녹취문 등은 서대문 구립도서관에서 기록으로 남겨 관리할 예정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도 한 번 더 오셔야 될 텐데 네. 오늘 그렇게 거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을요. 예. 네. 사실 오늘 저는 선생님 초면인데요. 네. 어떻게 지내시는 분인지 네. 이신환 선생님 스스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저는 우연치 않게 서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고 네.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화여대 그 근처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길 건너에 네. 이렇게 산동네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태어나서 그 어머니께서 이제 이대 앞에서 이렇게 그 양장점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집을 옮겨서 거기서 전부 자라고, 그러니까 낳기부터 했다고 해야죠. 네. 낳고 자라고 학교도 다니고 네. 이제 시집을 가서 잠깐 다른 도시에 있었지만 이제 네. 늘 친정집에 오니까 네. 네, 그래서 거의 이대 입구에서만 한 60년은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신화입니다. 네네. 60년생으로 아까 네, 60년생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60년 넘게 거의 그렇죠. 이대 앞에만. 네. 네. 동으로 하면 거기가 부가현동인가요? 아니요, 대현동이요. 대현동이요. 네, 네. 지금도 대현동이고요. 지금도 대현동이지만 이제 네. 도로명이 바뀌어서 뭐 이화여대 몇 길. 몇 길. 네, 그래서 주로 거기를 이화여대 길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직업 활동도 하셨었나요? 저는 안타깝게도 졸업과 동시에 그때는 빨리 시집 가는 게 유행이었고요. 맞아요. 그 졸업하고 1등으로 시집을 가면 막 그 동기들이 선물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 갔습니다. 그래서 네, 활동을 못했지만 네. 제가 이제 우연히 요가를 하게 돼서 제가 2005년이니까 45이네요. 그때 이대 입구에 제가 요가원을 만들어서 한 1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요가원은 남아 있지만 다른 원장님이 하고 계시고 그 사이에 저는 이제 그 유명한 설빙도 조금 해줬고요. 네. 작업을 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 네, 접고 그냥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요가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네. 연세로 안 배. 아유, 그래서 건강해 네, 보이셨나 봐요. 고맙습니다. 예. 네. 아까 이제 결혼과 함께 다른 지역에 잠깐 네. 거주하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어느 지역이었나요? 저 인천이요. 인천이요? 네네. 멀지 않은데. 인천 계양구에 있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러면 계양구 사실 때도 이제 친지분들, 가족분들은 다 이쪽에 주로. 그럼요. 예. 그때 계속해서 이제 엄마가 계셨고요. 엄마가 이제 아주 일찍 사업을 접으시면서 건물을 세우시고서는 건물 관리하시느라고 그 근처에 계셨고, 또 저희는 제가 일남 4년 중에 이제 장녀지만 오빠가 있어요. 내일 아마 오게 될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엄마를 모시고 그 이대 정문 앞에 럭키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계속 사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60년도에 태어나셔서 여기서 쭉 다니셨으면 학교는 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어디를 다니셨나요? 이제 그때 당시는 창천 국민학교가 네. 이 대연동까지 전부 이렇게 흡수를 한 학교였는데 네. 너무 학생들이 많아서 예. 그 대신초등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4학년 때 넘어가서 예. 5회 졸업생이죠. 네, 그래서 대신초등학교를 4학년 때 와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뭐 그 공동구역이라고 이렇게
돌렸잖아요. 저기 그래서 학군. 학군. 네. 네. 뭐 공동 학군도 있고 맞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홍익여중을 다니게 됐어요. 아. 그래서 홍익여중 여고를 다닐 때 그때 유일하게 7번 버스가 있었거든요. 생각나요. 그러기도 하지만 아침에 친구들하고 뭐 아무개야 학교 가자 그래서 그 신촌 노타리를 지나서 그 와우 아파트 있는 골목이 이렇게 중간 골목이에요. 네. 그래서 걸어 다녔죠. 아, 네, 네. 재미 삼아서. 아, 그러기도 하고 학생 때는 그렇게 아침에 만나서 막 제잘거리고 네. 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걸어 다녔고요. 그 와우 아파트 중간길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태영 아파트죠. 예, 네. 그러면은 신촌 로타리를 지나서. 강화터미널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올 수도 있고요. 네. 예전에는 거기에 그 그랜드마트가 아니고 무슨 쇼핑센터가 있었는데 그 사이길로 예, 그 사이길로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화길로 돌지 않아도 돌지 않고 그 네네. 사이길로 해서 골목으로 저기 이렇게 다주 쇼핑. 다주 쇼핑입니다. 네, 어머 지금 어머. 없어지고 네, 주차장 그 보링장 있고 맞아요. 네, 예. 골로 그렇게 다녔어요. 그 길로 해서 네네네. 이제 산울림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죠. 학교로 가셨다. 네, 학교로 걸어 다녔죠.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7번 버스 얘기하셨는데요. 361번도 기억나시죠? 361번이 어디에 있었죠? 전 7번만 알아요. 아, 그러세요? 네. 여기 이대 앞서부터 망원동까지는 거의 아. 노선을 같이 했던 그 361이 나중에 생겼나 보네요, 그러면. 그랬을 거예요. 저는 7번밖에 모르고요. 네. 7번이 좋았던 이유는 여학생만 탔거든요. 학교가. 거기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홍대길을 갈 수 있는 버스가 7번 하나였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361번은 아마 저쪽 석유 호텔 쪽으로 이렇게 가는 버스인가요? 아니요, 그 그것도 그 똑같은 버스 근데 상수동으로 나중에 갔어요. 생겼나 봐요, 아, 그럼 몰라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7번이. 네. 여학생들만 딱 네, 타니까 네, 네, 네. 불편하지 않고 네. 그러셨군요. 선생님은 어떤 학생이었어요? 학창 시절에? 저요. 네. 저 좀 개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래서 뭐 무슨 이제 그 홍익여중여고는 그 대학교의 운동장을 같이 썼기 때문에 맞아요. 행사를 굉장히 좀 잘했어요. 네, 잘했고 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도영 박사님이 굉장히 그 학생들에게 이제 그 고적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 운동회를 잘했거든요. 그럼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응원단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네네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 그 황금박쥐 놀이 교탁에 있는 교탁본 뒤집어 쓰고 놀다가 네 정말 혼났습니다 선생님한테. 아, 네. 그 조금 아까 언급해 주신 그 네. 이사장이었던 이도영 박사가 네네. 저 부속 학교에도 간혹 그렇게 관여를 하시고 직접 오시고 그러셨나 보죠? 그럼요. 가끔 뭐 입학식 때 저 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최혜경 부인께서 이제 이사장님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는 저희 동기였던 친구가 그 최혜경 박사님의 비서로 들어갔어요. 저희 동기 친구가.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친구 만나러 가서 이사장실까지 갔던 그런 그래서 기억이 있어서 더 기억하시는구나. 이제 더 잘 알고 있었죠. 보통 중고등학교 때 학생의 입장에서 네. 뭐 이사장이 이렇게 기억 안 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네. 어떻게 기억을 하시나 그랬더니 네네. 그래서 저희 친구가 4년 있는 동안 저는 4년 동안 거기를 출입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가 그 시절인가요? 그 문헌관이라고 하는 건물에 이사장 지금 그 영원한 미소 네. 자리에 이렇게 우뚝 솟은 건물. 높은 건물 네네. 16층짜리 거기 건물. 7층에 계셨던 걸로 기억해요. 맞습니다. 예. 그죠? 네. 아주 구체적으로 학교를 다 기억하시네요. 네. 예. 선생님 요번에 네네. 그 사진 공모전에 네. 아주 좋은 뭐 사진들을 이렇게 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알고 내주시게 되셨어요? 우선 여기 그러니까 서대문구 도서관에서 하기 직전에 네. 도시재생 사업이 신촌과 이대에 있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신촌을 대표하는 그 구성원이 있었고요. 예. 이제 이대를 구성하는 또 구성원들이 있었을 때 제가 참여를 했어요.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의 입장으로 참. 그렇죠. 예, 예. 네네. 그리고 너무 그 굉장히 좀 저한테는 신선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을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해서 저기 이대 입구 주민 그 조직이 있었고 신촌에 있었는데 마침 신촌에서 그런 사진전을 주관했던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신촌 사진은 많은데 이대 사진이 없다고 이제 의뢰가 와서 제가 이제 찾았는데 마침 이제 그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 김봉수 동생 어떻게 이 사진 괜찮겠어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한번 내보자고.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때. 네. 네. 그래서 한번 출품하신 적이 출품을 있군요. 했었죠. 예. 네, 했고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또 서대문구에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누나 거기에 다시 한번 좀 냈으면 좋겠다. 이건 좀 성격이 틀리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내서 제가 이렇게 네, 영예로 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 중에 김봉수 선생님 네네.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 그러니까 그 동생은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데 네. 저처럼 신촌에서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지금 네,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도 그쪽 신촌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역 있어요.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네. 여기 지역 주민이시고. 그렇죠. 네. 네. 아, 제가 아까 그걸 미처 못 여쭤봤는데요. 네. 선생님은 당연히 이곳에서 태어나셔서 성장하셨는데 부모님들도 이곳에서 고향이 이곳이신가요? 아니죠. 아, 저희 엄마는 이제 16살 때가 6.25 때였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 네, 그래서 30한 4, 5년 지금 35년생이세요. 아, 네, 지금 88 미수신데 와. 그때 그때는 룩색 지금은 백팩이죠. 네, 그때 룩색이라고 그랬죠. 네, 룩색이라고 했던가 뭐 니꾸사꾸. 니꾸사꾸. 예. 거기에서 그 만드는 미싱 네. 기술자였대요. 16살인데도. 그래서 이제 그때 종로에서 사셨다 그러거든요. 더 정확히는 그 낙원상가 쪽이었다고 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피난은 이리로 가셨어요. 익산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은 익산인데 네. 그때 이리였어요. 그렇죠. 근데 한 대전쯤 갔을 때 부산을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막았대요. 부산에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전라도로 가라고. 그래서 뭐 생판 모르게 이제 전라도를 가셨는데 생각보다 할아버지가 빨리 자리를 잡으셔서 이제 식당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엄마가 한 19살 됐을 때 서울로 오시게 된 거예요. 내가 전쟁이 좀 잠잠해지고 네, 잠잠해졌으니까. 수정되고 네. 나서, 예. 그래서 이제 와서 잠깐 이 재단을 배우셨대요. 그래서 이제 재단도 할 줄 알고 미싱도 할 줄 아니까 내가 그러면 여대생이 많은 데 가서 일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대 입구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착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되셨군요. 네. 그러면 부친은 어떻게? 아버지는 예. 우리 엄마가 양장점 하고 있는 옆에서 노점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사귀신 거군요. 저희 엄마가 그때는 이제 남동생이 그 외삼촌께서 이제 동국대 경찰대를 다니셨는데 이제 서울로 오면서 아마 남동생을 공부시키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이제 그 양장점을 꾸려 가는데 밤에는 문을 이렇게 간판문 이렇게 나무문 짜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자진해서 자꾸 문을 닫아두시고 그러셔서 이제 결혼하셨죠. 결혼하셔서 네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하신 거죠. 이대 제가 앞에. 잠깐 듣기에 네네. 어머니께서 명동 쪽에서도 근무를 아니요, 그건 아니세요. 그건 그건 좀 아니에요. 잘못되셨고요. 네, 네. 네, 원래부터 이제 이대 지금 자리가 어디냐면은 전철역 앞에 아트박스라고 네. 있는 그 건물이 이렇게 크게 옆구리까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양장점을 시작하실 네 때 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신 거고 그 사진에는 이제 나중에 조금 밑으로 내려오셔서 처음에는 거기가 이렇게 한옥집 앞에 한 채고 나중에 또 뒷채를 사셔가지고 이렇게 큰 두 채의 집을 합쳐서 건물을 올리신 거죠. 지금 그 이디야 있는 그렇죠. 그 자리라고. 건물이요. 예. 네. 그
그냥 그 나무가 없었으면 네. 여기가 거긴가 했을 맞아요. 텐데 그 너무 나무를 재밌죠? 보니까 야 그렇더라고요. 그 이거 그러니까 공개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나무가 이제 조그만한데 제가 우리 할머니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찍은 게 저거든요. 네. 아기 때. 애기로 네, 네, 나오는 네. 사진. 근데 지금은 나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나무가 너무 잘 자라고 은행이 열리면 막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이제 벨 수는 없고 그래서 세수를 하면 자꾸 거기다 물을 갖다 버리셨대요. 이렇게 비눗물을 버리면 저거 죽겠지. 근데 아마 제일 잘 자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나무가 엄청 무성한데 네. 네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네. 이 정도는 공개돼도 될 것 아, 같아요. 그럴까요? 너무 오래 지난 일이고 네, 네. 되게 재밌는 일이니까. 네네. 근데 아까 그게 그냥 보통스러운 말씀 같지만 저는 좀 놀란 게요. 어머님께서 네네. 여학생들이 많은 곳에 가서 네. 일을 하면 좀 잘 될 수 네, 네.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네네. 그때가 그러면 60년대 60년대 또 안 됐죠. 왜냐하면 저희 태어나시기 오빠가 전? 58년생이니까요. 예. 저희 엄마가 19살에 오셨으면 몇 그러네요. 년도에 오신 58, 거예요. 34 네. 년도. 그때는 진흙 이렇게 비가 오면 장화를 신었어야 될 정도도 이대도 그랬다고 하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빠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이니까 뭐 못해도 한 56년쯤? 55년이나 그렇죠. 56년 오시면 20살에 오신 거 맞죠? 네. 그때쯤 오신 거예요. 그때는 양장점이라고 해도 천이 귀했기 때문에 이대생들이 이제 아버지 난방 같은 거 가져와서 고쳐달라 그러고 네 아버지 바지 가져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그때 그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그 좀 잘 사는 집 딸들이어도 그 아버지 바지 가져오면 너무 세탁을 안 해가지고 막 냄새가 나도 뒤집어서 다 뜯어가지고 그렇게 옷을 지어 주셨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천이 막 생긴 거는 한 60년대쯤? 네, 왜냐하면 4.19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전부 이대생도 교복을 입어라. 그런데 하얀 브라우스에 검정 스커트를 입으라고 이제 했는데 하얀 브라우스지만 약간 팔에도 되는 거고 또 검정 치마라고 하지만 약간 또 쪽비셔도 되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사업수단이 좀 좋으셨는지 동대문에서 비슷한 천을 몽땅 가지고 다 사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도리를 해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만들 수 없게. 그래서 그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것 같아요. 이대생들 교복을 교복. 다 거의 여기서 네네네. 물론 다른 데도 하셨겠지만 이제 엄마는 그 천을 몽땅 이제 사가지고 오신 거죠. 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네. 그냥 하는 표현으로 사업 이 역량이 굉장히 좋으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때는 옷값이 예. 뭐 옷값은 제 기억은 못 하는데 예. 쉽게 얘기해서 하나 만들어서 팔면 두 개가 생기고 또 두 개 옷을 저으면 네 개를 살 수 있고 네 개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하급수적인 그런 장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이화양장 선생님 기억하시는 어린 네네. 시절에 네. 규모가 어땠습니까? 규모는요 예. 번듯했죠. 왜냐하면 지금 그 이데아 빌딩 그 앞면이 네. 길게 쇼윈도였어요. 그래서 마네킹도 있었고 네. 이렇게 문이 두 개였어요. 이쪽으로 들어와도 되고 예, 그랬고 직원분들은요? 지금분들 저희 그때는 네. 친척분들이 우리 애 좀 기술 가르쳐 달라고 그렇죠. 네 그냥 매겨만 주고 재호만 주면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밑에 일을 시키고 주로 가장 중요한 게 재단하고 이제 재봉이잖아요. 네. 나머지는 밑에서 다 이렇게 보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메인은 엄마가 하셨고 그런 일들은 그래서 막 이모들도 많았고 삼촌들도 많았어요. 전부 와서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 형제가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인물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손님은 우리 아버지가 받으셨다 그래요. 앉아 계시면
이대생들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아버지가 몇 마디 하면 그냥 네, 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족끼리 했죠. 그러면은 혼인하시고 나서는 네. 유아양장을 같이 그냥 같이 하신 거예요? 하셨죠. 아버님 따로 하지 않으시고. 네네, 같이 다 예. 가족끼리 가족 사업을 하셨어요. 아버님은 몇 년생이셨나요? 35년생이세요. 동갑이시네요. 아니죠. 아니 33년생이세요. 33년, 닭 드세요. 네. 두 살 차이시군요. 차이시고 너무 곱게 생기셨고. 그래서 네네. 이렇게 근데 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이제 중간에 네. 저희 그 건물이 불이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막 신문에도 크게 났었는데 쇼크로 당신이 평생 저 집을 읽어서 늘 이렇게 바라보고 그 재미로 사셨는데 그게 불이 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피해자들 가족들이 와서 막 계속 이제 협박도 하고 뭐 그러니까 쇼크로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57에 돌아가셨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는 이제 규모가 어떤지 몰라서 아, 예전에 동네 네. 양장점 같은 네네. 데는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족들 아이들 네. 옷도 해입히고 그러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 이제 자라면서 어머님이 네. 지어주신 옷도 입고 이렇게 생활하셨는지. 그럼요. 아, 그 우선은 이제 그때는 정말 무슨 때 되면 네. 옷을 다 만들어 주시는데 처음 제가 입었던 것은 무용복이에요. 제가 유치원도 다녔어요. 그 옛날에 네. 유치원 근데 KBS에 춤을 추러 나갔어요. 그래서 그 KBS라는 뒤 무슨 자막도 있었고 저는 이렇게 뭐죠? 어린이처럼 이렇게 옷이 이렇게 발레복 같은 거를 입고 여기다 이렇게 리본도 했는데 흑백 사진으로 그 사진이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래서 입고 그 이번에 최우수상을 탄 그거에 이렇게 멜빵 스커트도 네. 엄마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가게 그러면- 앞에서 찍은 네, 거예요? 가게 앞에서. 그러면 저는 그 옷을 또 동생한테 물려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혜택을 많이 좀 받는데요. 이제 옷도 옷이지만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남은 천을 절대 안 버리세요. 어떻게든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그걸 다 조각 이불을 만들어서 그때는 이불이 귀했고 그 다음에 객 식구가 너무 많잖아요. 네. 이불 하나씩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불을 만드셨는데 밤새도록 이제 옷을 안 만드시면 그걸 만드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불이라기보다는 막 무슨 막 너무 이뻐지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이렇게 천을 붙이면. 그래서 참 쉼없이 엄마는 그런 걸 하신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옷도 입었고 그런 이제 이불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네. 그러면은 그 양장점 같은 업종은 그 네. 당시에는 문을 몇 시에 열어서 몇 시에 닫나요?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 일찍 할아버지가 다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는 일만 하니까. 근데 그때 큰 사건이 2번이 있었는데 네. 엄마 도둑을 맞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천들을 그때는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외삼촌하고 할 때도 천을 한 번 잊어버렸고 또 이제 사업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때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옷을 뭐 아무 개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옷이 이렇게 천장에 쫙 세탁소처럼 걸려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몇 번이요 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옷이 엄청 많았으니까 천도 많았겠죠.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를 나갔는데 그 강도가 총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때려서 여기 피가 나가지고 그때 무슨 신문 기사도 있어요. 제가 그거를 좀 챙겨 온다고 하고서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한번 네, 그 큰 강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규모가 컸었습니다. 네네네. 네. 아침에는 할아버지가 청소하시고 싹 해놓으시면 해주고. 이제 또 일 쭉 하시다가 네네. 밤에는 뭐 아버지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이제 또 같이 다 일하다가 다 닫아주시고. 닫고. 네. 가족 사업이었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때는 아마 가족이 했어야 맞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친척분들이 와서 배우는 거는 이제 네. 배워서 뭐 나가서 또 조그만한 걸 차릴 차리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면 네. 말씀 듣다가 궁금해지는 게 네, 그렇게 네. 이제 어머님이 그 지어주신 옷도 입고 또 조각으로 이불. 하는 것도 네. 그렇게 예뻐 보였고 그러면 네. 혹시 네. 나도 저런 일을 좀 네.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 당연히 했죠. 그렇죠. 근데 왜 당연히 말렸죠. 저희 엄마가. 어머님이 못하게 하셨구나. 네. 그리고 이제 못하게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네. 한 이제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굉장히 호황기였잖아요. 뭐 그때는 기성복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1970년도부터 반도 패션이라는 네. 기성복이 출연을 했고 제가 그때는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엄마가 딱 판을 읽은 거예요. 아, 이제 맞춤 시대가 갔구나. 그러면 기성복을 해야 되면 이제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옷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를 이제 재단사로 만들려고 했으나 저희 작은아버지는 그때 그 배재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야구가 너무 하고 싶었던 삼촌이에요. 네. 아버지랑 좀 나이 차이가 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거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서울 예전에 막 작은아버지를 막 입학도 시키고 그랬는데 결국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나 혼자 하면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냥 그때 70년대 딱 저희가 건물을 완성했을 때예요. 예.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시고 딱 끊으셨죠. 더 이제 안 하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엄마가 좀 더 길게 하셨으면 제가 아마 그거를 어떻게든 배우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삼촌도 안 한다고 하지.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으니까 어렵고. 그래서 제가 한 게 있어요. 결국은. 제가 홈패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부자리라는 곳에 납품도 하고 제가 디자인도 하고 결국 바느질을 조금 했죠. 하긴 하셨군요. 네. 했는데 네. 저희 건물에 불났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저희 집기가 다 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접게 됐죠. 계속 못 하고요. 네. 그러면 어머님께서 이화양장을 접으신 거는 70년. 네. 아. 그러니까 한 12, 13년 하시고 딱 접고 이제 저기를 하셨죠. 전부 이제 임대업을 하셨는데 또 그 임대업 하실 때 또 너무 재미난 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음악다방이 그 유행할 때에 네, 네. 또 이대생들에게 유행됐던 게 그 일일 찻집이에요. 근데 그 일일 찻집을 주관하는 팀들이 세시봉이에요. 명동에 쓰시고. 네, 그 팀들이에요. 그래서 명동에서도 했지만 이대 앞에는 이제 저희 그 건물의 지하가 굉장히 60평이었으니까 홀이 컸거든요. 네. 네, 코스모 다방인데 그때 당시는 그럼 뭐 윤영주 씨, 송창 씨, 양희은 씨를 불러서 이대생들이 일일 찻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노래 이제 전 잘 모르지만 지금 이제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과자를 엄청 먹었거든요. 그들이 두고 간 과자를 엄마가 밤에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는 4층에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또 양장점은 안 하셨지만 네, 그 다방을 하셔가지고 또 네, 하셨고 그 뒤로는 이제 뭐 이대 그 유명한 다방이 에이프릴도 있었고 애플이라는 그 DJ 놓고 하는 다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안 밀리시려고 이제 그 학다방이라는 거를 또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원판이라는 게 있었고요. 라이센스가 있었고요. 도너스판도 있었고요. 그랬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김영환? 그 DJ 누구지? 김영환 씨인가요? 그 청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 그분이 네. 그 이종환 씨보다 약간 아래 세대 분이신데 항상 방송국에 가야 된다고 저희 집에 와서 도나스판 빌려가고 그랬어요. 김원웅. 아니에요. 김원웅 아니고 김영한 씨인가? 예, 한번 확인해 네네, 보겠습니다. 네, 한번 예. 네. 그런 또 걸로 이제 계속 엄마는 일을 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코스모 다방도 하시고 학다방도 학다방도 하시고. 하고요. 네. 학다방은 위치가 어디였던 거예요? 그 지금 이디야 지하요.
아, 그 지금 건물지야. 네네네. 예. 왜냐하면 그때는 다 세를 주기보다는 뭐 작은 아버지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 그 인력들을 썼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엄마 뭐 외가 쪽에 무슨 뭐 사촌이 오거나 그러면 서울에 와서 다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 이모들 그러니까 이제 사촌 이모였던 것 같은데 뭐 카운터도 보고 뭐 주방에서 일도 하고 근데 그 밥을 다 집에서 해서 날라갔어요. 뭐 그때는 레지라고 부르잖아요. 다방에. 그 사람들 다 같이 잤어요.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그럼 그 식사 그냥 네. 하시는 분이 따로 따로 있었겠네요. 있었죠. 그렇죠. 네네. 너무 대규모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공짜밥 먹고 가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게 이어가셨죠. 네. 네. 그때 이제 그 양장점을 딱 그만두겠다고 한 결단을 네. 하실 때 네. 뭐 가족, 특히 아버님이나 가족분들이 네. 뭐 말리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 이미 이제 그때는 이제 마침의 한계가 왔잖아요. 그건 다 생각할 네.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리고 고모가 또 시집을 가게 됐고, 음. 네, 같이 이제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던.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에서 또 아버지랑 한 3살 터울인 작은 아버지는 이제 장가를 가셨는데 이제 어깨너머로 배웠으니까 가게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진사롱이라는 네 의상실 하나 만들어서 독립하셨어요. 그 위치는 어디인데요? 지금 이대 있고 같은 라인인데요. 아, 그 옆에요? 네네네네. 그래도 괜찮나요? 그럼요. 경쟁 그때는요 양장점이 한 200개도 있었어요. 이 앞에만. 이대 앞에만요. 그 변천사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양장점이 잘 됐어요. 네, 네, 많았어요. 그럼요. 골목골목 다 양장점이라고 보셨으면 돼요. 나중에 저희는 네. 한 80년대 기억해 보면 네. 웨딩드레스 샵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이고요. 그거는 그러면 양장점하고는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도 다르고요. 그쵸, 아현동 아현동 쪽이고요. 네. 양장과 웨딩은 좀 틀리죠.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업종 변화를 했다기보다는 하여튼 시대가 다르고 다른 지역인 거고. 네, 이대 웨딩은 앞에는- 아현동이고요. 네. 이대 앞은 이대 그 메인 골목서부터 네. 그 이대 정문고 뒷골목까지도 조그만한 양장점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게 많았군요. 아유, 그럼요. 네, 아무리 반도 패션이 있었어도 그때는 이제 반도 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이즈가 4, 4, 5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네.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체격이 표준으로 가기는 좀 적당하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다 맞춤을 했죠. 너무 많았어요. 네, 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네, 그때도 이제 이대 앞쪽에 네. 양장점 말고 네. 또 기억나시는 그런 좀 많았던 점포라고 그럴까? 이런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특색 있는 거는요. 네. 그 유관순 교수님이 무용가로서 이대에서 굉장히 뭔가를 이렇게 하셨을 때 네. 무용복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었어요. 로즈 의상실이라고 저희 양장점 맞은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엄마에서 볼 수 없는 옷들이 거기 가면 있으니까 저는 맨날 너무 가서 재밌었어요. 네. 그랬었고 그다음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뭐 진기혁 씨나 앙드레 김 씨도 같이 시작을 하셨지만 그분들은 빨리 명동과 이쪽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만드신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뒤에도 많은 옷들이 있었는데 그 모라도라는 예, 예. 니트 옷이 있었어요. 정말 그 상상할 수 없었죠. 왜냐면 없어졌나 없죠. 봐요. 없었지만 광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유일하게 그게 아마 지금의 스타벅스 자리쯤에 있었어요. 모라도가. 너무 신기했죠. 왜냐하면 천으로 된 옷만 입다가 모라도라는 옷이 들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대 있고 지금 파리바게트 자리예요. 네. 거기에 이제 뱅뱅 반도 패션 뭐 이런 그다음에 뭐 기성복들. 톰보이 이런 게 네. 들어와서 너무 이제 신기했고요. 그래서 이대 앞인데 학교 앞인데 왜 서점이 없고 이렇게 옷만 있느냐 할 정도로 유일하게 이화 서점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제 친구였는데 그랬고 그래서 옷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음으로 넘어간 게 구두예요.
스탠디, 소다 뭐 이런 예. 그래서 그때는 신발을 다 또 신겨줬잖아요. 그 아저씨들이 막 네, 이렇게 신어보라고. 신겨서 신어보고 그런 또 신발점이 있었고 그 신발점과 비슷하게 헤어가 굉장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뭐 마샬, 뭐 은하, 찰리정 이런 분들이 다 거의 1호점으로 했다가 이제 다 또 다른 데로 간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양장점이 우선은 주지만 그 뒤로는 이제 이대 앞이 거의 패션을 다 장악했다고 봐야죠. 그랬는데 그 뒤로 너무나 재미난 빌리지라는 빌리지 네. 젊은 아시죠? 사람들. 세상 그 토탈 패션이 들어올 줄 누가 알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안전지대라는 아주 독특한 옷의 그 패션을 저희 그 건물에 있었어요. 안전지대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이대 입구가 이제 너무 재밌죠. 그 얘기 잊어버리셨다가. 근데 그것들이 사라지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 뒤로 이제 밀레오라는 게 생겼고 APM이 생겼고 이래서 상권이 이렇게 다 분산이 돼버리고 변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대가 전 그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ECC관이라는 게 생기면서 상권이 학교와 이쪽 상인들 간에 협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각자의 욕심으로 가다 보니까 도태가 돼버렸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가장 현실, 아까 안타까운 현실이 된 거죠. 네. 요즘에 이렇게 언뜻 보면 네네. 음식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식음료 네네. 점들이.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 그때는요. 예. 우리가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그럴 만큼 학생들이 여윳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유일하게 그 파리 분식, 딸기골 이 집이 단연코 장사가 잘 됐어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상호군요. 네네. 파리 분식, 딸기골. 네, 예. 네. 그리고 그 딸기골이 유명한 이유는 그 김밥이 굉장히 컸어요.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학생들 저기 배부르게 먹으라고 그러셨나?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다들 김밥이 요만할 때 네. 이만해가지고 굉장히 여학생들이 좋아했고요. 그린하우스라는 빵집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쪽에서 이제 술집, 해물탕집이 엄청 이제 그 밑에 골목, 지금은 오피스텔이 다 생겨가지고. 밑에라 그러면 저 신촌역 쪽으로. 신촌역 가기 직전에 그 영타운이라는 큰 오피스텔, 네, 네. 요 상권이 여기 시장이었어요. 시장 골목이면서 막 술집도 있었고, 막 해물탕집도 있었고, 막 그러면서 결코 음식점이 없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대생을 대상으로 뭐 그렇게 그 음식점이 있을 필요가 없었죠. 예, 예, 네, 네. 정말 패션의 메카라고 그래도. 그런 거예요, 네. 거의. 예. 네, 네, 근데 아까 중요한 걸 못 여쭤봤어요. 네. 어머님 저기 성함을. 저희 어머니 네. 이일순 씨세요. 이 네, 이일순. 일자, 순. 순자. 네, 첫 딸이라 아마 일순이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예. 네. 지금도 건강. 네, 건강하세요. 근데 이제 아마 내일 이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머님도 오세요? 네, 뭐 그냥 눈만 뻐끔뻐끔하고 우리 딸이 상탄에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마침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 사진 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는 그 사진만 갖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사진 많이 갖고 네네. 계실 것 같은데 평소에 그걸 어떻게 보관하고 계셨어요? 우선 이제 엄마가 다 가지고 계셨는데, 뭐 오빠가 이제 뭐 삼촌들이 장가 가면 조금 가져가고, 뭐 오빠도 이제 자기 사진 찾아가고, 네. 저는 제 사진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나온 거고요. 네, 다들 이렇게 한 곳에 있지 않고 네. 다들 이렇게 분산이 됐는데, 이제 제 사진이 좀 많았던 이유는 저희 고모가 한 네. 분 계세요. 이제 아버지는 거꾸로 사남 일녀세요. 가운데 이제 우리 고모가 계시는데 시집을 사진사한테 가셨어요. 근데 우리 그 고모부께서 종로에서 사진관을 하셨고 저는 거기 구경 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막 카메라들이 많았으니까. 그럼 무슨 때 되면 오셔가지고 뭐 만약에 추석이었다. 그러면 이제 한복을 다 입고 막 개인 사진 다 찍어주시는 거예요. 뒤에 병풍 놓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아침에 학교 갈 때도 만나고요. 오시면 그러면 이제 학교 등교 가는 길에도 찍어주시고 이모 부모를 고모 부시. 고모 부모.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 사진도 어떻게 그날 네. 한 오후쯤에 찍어주신 것 같아요. 그 저기 혼자 이렇게 뛰어오는 모습. 네, 이렇게 막 걸어오는 거예요. 네, 네, 거의 네. 언덕에서. 걷나 뛰나 싶을 정도로 아주. 뭐, 그러니까 제가 네. 그 사진을 보고 네. 이 질문에도 네, 드린 네. 게 뭐냐면 네. 예사 사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어린이가 네. 막 생동감 있게 네. 어떻게 이런 사진을 네. 찍었을까 하는 네. 궁금함이 있어서 역시 네. 전문가가 찍으신 네, 거군요. 그러셨죠. 근데 이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사진전에 내고 보니까 그 옆에 이제 예매처라고 써 있잖아요. 예, 오른쪽에.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게 배너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했는데 그때는 아마 1970년 제가 한 4학년 때쯤 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1969년에 클리프 리차드가 2대 강당에 와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학교를 일찍 갔어요. 7살 때. 그럼 69년이면 4학년이면 딱 맞는 거예요. 네, 네. 예. 그거거나 아니면은 뭐 폴모리 악단은 뭐 수시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대 입구에서 가장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있고 접근성이 좋거든요. 정문으로 내려가다 딱이니까요. 네. 그래서 예매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화양장이 예매처였던 네네, 거죠? 예매처죠. 네. 그럼 막 사람들이 줄 서서 사기도 하고 막 그랬나요? 그런 기억은 안 나요. 그렇진 않고. 네, 왜냐면 제가 뭐 학교 갔다가 뭐 그런 거에 유심히 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한 번만이 아니라 종종 네네, 뭔가 있죠. 티켓을 팔았던. 네네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진이 그렇게 남게 됐어요. 네, 그것도 아주 그래서 재밌는 사진이.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혹시 네. 그 뒤에 이제 할머님 돌아가셨을 때 노제 지내고 네. 버스에 오르시고 이런 네.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도 고모부가 찍으신 건가요? 그거는 그랬을 것 같지 않은 게요. 그 사진은 제가 잘 모르는 게 요번에 사진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가져다 드려야겠다 하고 엄마 앨범에서 찾았는데 네.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학교를 갔다 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루에 상청이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집에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갈 때 인사하고 갔다 와서 인사하고 학교에서 빵 올려놓고 할머니 집에 빵 타왔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왜 아무도 없지?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장남인 오빠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진을 제가 이제 보고 노제는 확실한데 그 건물들이 뒤에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건물이 어느 건물일까라고 보니까 저쪽 지금 이대 그 사거리에 여기 이렇게 전철역 있는 네, 전철역이 있는데 여기 한의원 있는 그 대흥당 빵집 건물인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누가 찍었는지 몰라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왜 여쭤봤냐면 네, 당시에 이제 장례를 촬영하는 일이 흔치 않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네, 네. 생각이 있는 분이 촬영을 하셨나 보다 네. 그랬는데 네. 그건 누가 찍으신지는 정확히 아직은 모르고 지금 네, 모르시군요. 저희 오빠도 이런 사진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네. 혹시 그 장례 때 네. 다른 사진도 남아 있습니까? 이제 더 찾아봐야겠지만 그것만 있어요. 지금은. 네네네. 예. 어. 그럼 그 사진들이 네. 어디 상자 같은 데 들어있나요? 아니면 뭐 앨범에 꽂혀 있나요?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앨범에도 있고요. 뭐 흐트러져서 제가 박스에 담아두기도 했는데 예. 그런 사진은 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지금 봉헌사, 네, 봉헌사가 굉장히 그런 천도제나 뭐 그렇죠. 이런 걸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49제 때 네. 거기에 가서 저희가 뭐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네네. 귀한 사진인데. 네, 그거 있어요. 저 기억나요. 봉헌사에 가서 이렇게 했던 거. 네. 혹시 네. 뭐 기증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이제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하고 함께 보려고 전시 같은 거 할 때 네네. 그럴 때 좀 협조해 주실 수 네, 기꺼이. 네, 사본 이렇게 해갖고 네네. 전시하고 선생님께서 네. 협조해 네. 주셨다고 밑에 이렇게 네네. 적어놓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곳에 있어서 제가 네. 이제 거기를 가서 이렇게 봐야 돼가지고 네. 제가 그렇잖아도
네. 좀 더 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꼼꼼히 보시고 네, 재밌는 사진 알겠습니다. 있으면 좀 네. 제보 좀 해주십시오. 네네. 예. 그 아까 이제 그 당시에 6, 70년대에 이제 네네. 그 이대앞 풍경 이렇게 네. 좀 여쭤봤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옛날 생각을 해보실 때 이런 건 좀 남아 있었으면 지금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네. 아쉬운 점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있죠.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 저는 제가 이대를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대의 정문과 다리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였거든요. 네. 그 다리가 그 밑으로 철도가 지나갔고 지금도 서울역서부터 이렇게 교회선 가는 철도가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다리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딱 여학생들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출입구가 작았어요. 이 대문은 별도로 있지만 이건 항상 닫혀 있어요. 왜냐하면 열어놓으면 아무나 다니니까. 그래서 고기를 지나가면 그 다리를 밟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의 뭐 나름 전설 같은 거는 기차가 막 오는데 마지막 꼬리를 탁 그 다리 위에서 밟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뭐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 다리가 없어진 거. 네, 그게 아쉽고요. 그 다리 밑에 그러니까 지금 이대 정문에서 막 나오면 이렇게 그 알파 문구가 있고 여기 큰 담이 쳐져 있거든요. 펜스가 요 길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이대 뒷문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막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해마다 여자가 하나씩 죽어요. 기차에 치여가지고. 해마다 정도는 아닌데 자주 사고가 나니까 막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대 부속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를 건너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부속 초등학교였는데 그 뒤로는 여기를 막아서 학교 정문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갔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리가 없어진 거. 그리고 철길을 막았다는 거. 뭐 다른 방법을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정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밀레오레라는 건물이 생김으로 해서 옛날 기차역의 정감이 없어진 거. 물론 지금 그게 무슨 뭐 역사관 비슷하게 만들어 놨지만 정말 그 자리는 그냥 뭐 이렇게 공터같이 만들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 거. 그리고 APM이 생긴 것은 정말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풍경이 없어진 거. 그리고 이대 입구에 남아있던 몇 채 안 되는 그런 뒷골목의 가옥들이 다 상가가 돼버린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 이대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이대에 대해서 뭐가 남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게 너무 많지만 그거를 기억하고 살려야겠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무나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 세대의 친구들이 아무도 안 남아 있어요. 아무도 안 남아 있다는. 그러니까는 지금 이대 바로 앞에 거기에는 이제 그 월남 전에 갔다 왔었던 그 가족들에게 주었어요. 집들을. 지금은 그거를 다 뭉개서 럭키 아파트라는 게 생겼지만 그러면 거기 골목에서 살던 친구들이 전부 학교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 주거지가 없어졌으니까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아현동 뒤에 또 많은 학생들이 살았는데 재개발이 됐으니까 다 떠났고요. 그래서 저희 1세대인 부모님도 안 계시지만 저희 2세대인 저희 친구들도 사실은 이대 입구에 남아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뭘 지키겠어요. 네. 그 아주 지역적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네. 이대를 예전에 다니셨던 분들은 네. 그 ECC에 대해서 네. 그렇게 좋게만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할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옛날에 그게 다 그 없어졌어요. 운동장이 너무 좋았거든요. 예. 스타디움이 있었고 흙 운동장이 있었고 그게 이대를 대표하는 얼굴인데 강당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근데 강당은 이미 100년 이제 돼가기 때문에 그게 근대 건물로 이제 지정이 될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와 그 옆에 음악관하고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ECC가 그렇게 너무 현대적인데
그 밸런스가 맞을까요? 균형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대를 다니신지는 몰랐어요. 전공은 뭘 하셨나요? 아, 저요? 네. 저 건강교육과 있습니다. 체육대학 내에. 아,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이대를 간 사연이 조금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 거예요? 이제 제가 맏딸이고 딸이 이제 셋이잖아요. 네. 넷이란 말이에요. 일남사녀라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70년대만 해도 메이킨이 있었어요. 메이킨 대회가. 네. 그러면 정말 가장 미스코리아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행사고 그때는 엄마가 너무 바쁘세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막 드레스 맞추러 오고 막 부모님들이 막 옷 맞추러 오고 이러니까 학교 전체 행사니까. 행사인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는 바로 코앞에서 메이킹점 가서 보고 싶은데 못 가시는 거예요. 아, 내 딸 중에 하나만 들어가라. 그럼 내가 메이킹을 갈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7, 8학번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 때부터 메이킹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어. 메이킹 행사가 없어지고 축제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엄마가 못 가셨다는 그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대를 가야 되는데 이제 어려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대를 가야 된다 그랬는데 네. 그때는 학력고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어머 봤는데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대에서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과가 뭘까? 네. 그랬더니 건강교육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교육과를 가서 네, 잘 다녔습니다. 체육교육과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달라요. 이제 그때의 우리나라 현실은 예. 교련 선생님이 필요했어요. 아, 그렇죠. 우리-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우리 학도극단 여의도 가서 다 걸었잖아요. 네. 그럴 때 교련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과가 없어서 간호장교분들이 그때 이제 교련 교사를 대체를 하셨어요. 네. 그랬을 때 이대 이제 건강교육과가 있었죠. 네. 왜냐면 역대 우리 영부인 두 분도 이 건강교육과 출신이시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이 과에서 교련 교사를 맡으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은 다 교련 선생님이죠. 네. 근데 그래서 네. 선생님은 바로 결혼을 하셨고. 네, 네. 너무 후회합니다. 교사들 잡지 그때는 않으시고. 네. 뭐 지금처럼 시험을 보지 않았어도 돼요. 그러니까 교과과정, 사범대 교과과정 자격. 21학점만 들으면 돼요. 아니요, 그거 자격도 아니에요. 21학점을 들으면 바로 2급 정교사예요, 교련교사. 근데 제가 뭐 교련교사에서 뭐해? 난 이제 시집 갈 건데. 그래서 네, 후회하죠. 근데 후회하셨다고요? 네, 나중에? 네. 후회했죠. 아유, 그 뭐 철없이 결혼해가지고.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한 해를 빨리 들어오셨으니까 7, 8학번이시네요. 7, 8학번이죠. 예. 네, 5, 9년 친구들하고 다녔죠. 그러네요. 네네. 보통 60년생 분들이 7, 9학번. 네네. 네. 네. 근데요. 그럼 78년에 입학하셔서 네. 79년, 80년, 81년 이렇게 다니신 네네. 건데요. 이건 좀 이렇게 다른 얘기인데요. 네. 그때가 5.17 사건이 있을 5.18 때죠. 있고 박정희 대통령 네. 돌아가시고 이랬던 아주 격동시기잖아요. 제가 2학년 10월 26일 날 네. 이제 서거하신 거고요. 그렇죠. 5월 17일 날 휴교 조치가 됐고요. 그렇죠. 18일 날 광주 사건이 났고 했는데 제가 왜 그 부분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냐면 저는 그때 유학을 준비했거든요. 그 네. 당시에 네네네. 유학을. 네, 저가 이제 영어 공부를 이제 그때는 1대1로 이제 선배 언니들한테 영어를 하는데 그 언니가 이제 호주 주재원으로 있다가 아마 그때는 외교관 자녀는 이대를 다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저 이제 영어를 하게 됐는데 저를 보더니 야, 네가 지금 한국에서 이 건강교육과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네가 호주에 가서 이걸 배워오면 분명히 국민보건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언니는 미리 이제 호주에서 그걸 알고 온 거예요. 네. 큰 욕심을 내가지고 좋아. 내가 이제 3학년 초에 이제 갈 것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안 되는데 결혼한 다음에 신랑 따라가. 그래서 이제 막 뿔딱이 나고 있었는데 휴교 조치가 돼서 이도 저도 못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저한테는 뭐 조금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으나 좌절된 그런 시기였죠. 그런 시기. 네, 네. 그 결국은 아예 유학은 안 그냥 결혼을 가시고. 선택했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네. 그 아까 이제 학교의 변화에 네. 대해서 아쉬운 네. 점을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제
지역 얘기로 좀 돌아와서 지역도 뭐 상권의 변화도 그렇지만 이제 오래된 집들 다 헐고 헐리고 새로운 네네. 다 아파트 짓고 소위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대체로 뭐 발전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안에서 아쉬운 점 또 네. 뭐 경제적 손해를 본 점 또 주민들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도 네.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혹시 주변에서 그런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하시진 않았는지? 일단은 친정 엄마가 건물을 갖고 계시니까 임대 사업에 있어서 네. 예전과 같지가 않죠. 너무나 많은 경쟁도 되고 뭐 너무나 많은 점포가 생겼고 이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 이대에서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우선 그리고 한 2, 3년새로 너무나 많은 오피스텔이 생겨서 저거 어떡하지? 네. 그렇습니까? 지금 그게 그 이제 이대 메인 도로에서 네. 대연공원 밑으로 거기가 관광 특구 무슨 뭐 이름이 붙어서 네. 거기가 차 없는 거리예요. 사실은 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짓되 주차장이 없어도 돼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난개발 같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대를 오는 사람들은 공영주차장도 없는 상태에서 오려면 뭐 물론 전철을 이용하라는 거겠죠. 그러나 꼭 전철만은 이용할 수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많은 오피스텔이 생김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다 수요를 채울 것인가. 공급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학교와 주민과 어떤 상생이 안 된 상태에서 각자의 생각으로 막 발전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ECC관이 생겼을 때 제 생각으로는 왜 학교에 그런 건물이 생겨야 될까? 저는 좀 두 가지 건물이 생기길 바랬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기관. 네. 왜냐하면 이대의 유아교육과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아주 잘 네. 교육이 됐고 시스템도 좋고 그래서 실제로 유치원도 있고 그 뒤에 물론 사회복지관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보육시설이 있으면 우선 이대 졸업생의 자녀는 무조건 그 보육시설을 우선으로 해준다. 네. 제가 이제 유아교육도 조금 공부를 했기 네.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를 케어하는 인력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이제 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직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저는 또 더 좋은 거는 그거와 똑같이 버금가는 실버타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학교 내에 해도 되고 학교 바깥에 부지도 괜찮고 그럼 졸업생들이 와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혜택 받으면서 살 수도 있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대는 누구든지 가고 싶은 여학교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했다면 이게 얼마나 좋았을까? 상생할 수 있는. 네. 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이대생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대의 근처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는 ECC를 세우고 외국인 학생들을 받았어요. 엄청났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못 오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중국 학생들이 다 떠났어요. 예. 물론 중국 학생들 말고도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러한 지금 상황이 되고 보니까 더 그 부분이 저는 절실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뭐 밀레올이든 APM이든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막 APM 같은 경우는 그 조합원들이 막 200명도 넘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게 합의가 되겠어요. 네. 그런 건물들이 지금 다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이대의 인력과 주민들의 삶을 같이 이렇게 믹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제 꿈입니다. 선생님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대학이 네, 이 이대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여러 대학 유수한 대학들이 네네.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네. 아이디어들을 잘 내면 그렇죠. 지역이 굉장히 네. 건강하고 화목하게 네. 이렇게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진짜 아쉽네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임져 준다면 이대생들이 시집가서 아기 순풍순풍 날걸요.
얼마나 좋아요. 네. 학교에서 다 해주는데. 예. 그렇게 해서 순환이 되고 상생이 돼야지. 이건 뭐, 네. 저희 애 있지만 저 결혼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네. 저도.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이런저런 아쉬움도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네네. 우리 서대문고와 또 사시는 이 대학 여기는 네네. 선생님에게는 고향이잖아요. 네. 예. 누가 그 선생님의 고향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그러면 어떤 동네로 소개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할 말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이대가 중심이 돼서 그 이대생들이 선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밖에서 다 사실은 서포트했다고 봐요. 뭐 예. 패션이든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디자인적인 면도 그렇고 이제 문화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대생의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칠 외부적인 그 컨텐츠라 그럴까요? 네.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이대 후문이 또 왜 좋았냐면 그 교수님들 사택이 쫙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제 친구 어머님이 영문과 교수셨는데 그 뒤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숲도 좋았고 금화터널이 통행이 안 됐을 시대니까 아주 그 옛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오픈이 돼 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지금 자랑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슬퍼요. 네, 저도 좀 많이 생각했어요. 올 때, 야, 이거 이대입구와 아현동과 신촌을 아우르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따뜻함이나, 정겨움이나, 예전 같으면 꼭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신촌 기차역에는 일산에서 농사지어 오신 분들이 거기서 장사하셨어요. 시장이 있었어도, 시장이 저희 집 앞에도 있었고, 신촌 그 현대백화점도 시장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파머스 마켓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럼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요. 그 기차역인데 왜 못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조금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아까 네. 도시재생 관련해서 네네. 여러 가지 참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갖고 계신 의견을 이렇게 네. 제안할 기회는 없으셨나요? 했어요. 하셨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이제 상가를 가지신 제가 이제 도로에 이대길을 만들기 위해서 꽃을 그렸어 가지고 이제 뒷길 그 디저트 길을 했었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 그 건물 주인하고 얘기가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건물 주인들이 없고 다 세입. 세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결국은 이제 그 주인은 빼고 그러면 그 세입자들 주인분들하고 이렇게 뜻을 모아서 그 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했으나 이 300만 원이란 지원을 받아서 제가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게 까다롭더라고요. 300이면 딱 300원, 300만 원 딱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산하는 게 아유,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도 또 사업비는 뭐 얼마든지 준다 그랬어요.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협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대입구는 사실상 도시재생을 하다가 이렇게 중단된 그런 사업이었지 않았을까. 네. 그참 네네. 협의, 소통 이런 게 참 관건이네요. 뭘 좀 하고요. 하려고 그러면. 뭘 만나러 가면요 너무들 바쁘셔가지고 네. 그거를 뭐 앉아서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네. 뭐 그런 중에도 선생님께서 이제 지역에 여러 가지 관심 갖고 참여하시고 네. 의견 내시고 그래 오시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 질문으로 가면서 앞으로 선생님 뭐 이렇게 삶의 계획이랄까 활동의 계획 네.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뭐 가르쳐도 보고 저 설빙이라는 것도 해보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마을 기록가 사업을 하신다 그래서 어머 이건 뭐야 이거 해야 되겠는데 이제 거기 흥미가 좀 생겼어요. 네, 생겨서
이제 해보니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조금 살짝 늦은 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증언해 주시고 뭔가를 자료를 주실 1세대들이 안 계시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2세대는 이미 이 터전을 떠났기 때문에 그만큼 애정이 없다는 거. 네. 그거는 제가 또 요거와 더불어서 그 유해발굴단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유해발굴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군대를 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학도병으로 전사를 하셨는데 그냥 전사하셨다는 얘기만 들었죠. 제가 요번에 서류 다 내가지고 이제 전사 확인해서 이제 전사자 가족이긴 하지만 이제 유전자를 내면 그쪽에서 유해하고 이제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래도 저는 이제 전사자 가족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기록 사업도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모아서 진짜 서대문은 우선 교육의 메카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패션과 여러 가지의 그 문화 컨텐츠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은 전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네. 이 주변 마포구 서대문 이쪽에서 네. 성인이 돼서 오래 살았는데도 네네.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새롭게 기억나거나 네.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함께 기록 네네.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네. 여러 사람한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이제 기록 활동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니까 뭐 사실 더 여쭤볼 것도 없이 반가운 네. 말씀인데 이번에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네. 또 기록 활동 이렇게 네. 간접적으로 보시면서 네. 뭔가 의견 주시고 싶거나 조언해 주시고 싶은 이런 좀 충고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직 이제 이것이 어떻게 그 오픈됐는지 제가 이제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 의견이랄 거는 없지만 네. 만약에 제가 여기에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는 제가 모집을 할 수 없지만 우리 2세대 친구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또 미국도 가 있고요. 요즘은 또 한국에 없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져서 네. 기억되는 부분 또는 자료 수집 네. 이런 것들을 제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좋은 네. 아이디어십니다. 네, 네. 예. 지금 여기 살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연락 관계를 해갖고 그럼요. 옛날의 기억과 옛날의 그렇죠. 사진 이런 걸 모을 수 네네, 있으면 모으려고 하죠. 그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밑에 애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네.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구립도서관에서 네. 올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내년, 네. 후년 이렇게 좀 긴 호흡으로 생각하시는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래서 꼭 그런 기회가 돼서 네. 선생님하고 함께 일할 수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도 공부할 수 있으면 기회를 좀 주시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힘 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주시고 이렇게 시간 네. 내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